안녕하세요, 밤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진원 생명과학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방향성, 파이프라인의 가치, 그리고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은 DNA 백신, 그리고 DNA 기반 단클론 항체 의약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스미드 DNA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임상 등급의 mRNA 백신 및 RNA 치료제 위탁 생산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제품은 핵심 기반 백신, 그리고 핵산 기반 치료제, 저분자 의약품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진원의 생산시설은 VGXI라는 시설인데요. 의약품 생산뿐만 아니라 위탁 생산 사업을 통한 매출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플라스미드를 잠깐 언급드렸었는데요. 플라스미드 DNA라는 거는 이제 보통 DNA라는 거는 되게 작은 단백질이잖아요. 그 단백질을 그냥 몸에 주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냥 외부 단백질이다, 침입한 단백질이다 하고서 분해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미드라는 틀 안에 넣게 되는데요. 이렇게 플라스미드를 공급하는 계약을 이번 10월 27일 날 360만 달러 규모의 치료제 공급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DNA 시장에 진출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mRNA 백신 또는 RNA 치료제 진출은 2018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회사, 그리고 기관, 그리고 병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어떤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곳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개되어 있는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억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축농증 약도 있는데 이 축농증 약은 코로나19 감염 억제제와 같은 약물입니다. 현재 대부분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임상 2상 진행 중에 있는 약물도 있습니다. 핵심 기반 백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상포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메르스, 지카, C형 감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부분 전임상 단계에 있는 약물이어서 개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핵산 백신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생백신, 사백신입니다. 항원 백신은 이렇게 전체 바이러스를 넣는 게 아닌 바이러스에 달려있는 표지인 항원을 모방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바이러스를 넣는 게 아니라 일부 그 항원만 넣는 것을 이제 항원 백신이라고 하고요. 바이러스 안에 이 항원을 만들어내는 DNA가 있을 거잖아요. 그 DNA를 합성을 해서 만드는 것이 핵산 기반 백신입니다. 이 핵산이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되고 체내에 저렇게 표시한 표지가 생성이 되게 돼서 그렇게 면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백신이 있는데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거는 왼쪽 2개 백신이고요. 지금 DNA 백신과 mRNA 백신이 있습니다. DNA 백신은 플라스미드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mRNA의 경우에는 체내에 들어가면 바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mRNA이기 때문에 별도로 플라스미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원이 보유하고 있는 핵산 백신의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산 백신의 장점으로는 신속하고 빠르게 백신을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산 기반 치료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단클론 항체 그리고 제조합 단백질입니다. 이 각각을 만들 수 있는 DNA를 합성을 해서 그 DNA를 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 핵산 기반 치료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핵산 기반 치료제는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2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분자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의약품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라이선스 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학합성 의약품, 천연물 유래 성분 의약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천연물인 GLS-1200의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현재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분자 의약품은 지금 현재 성분은 3개, 치료 영역은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원은 자세한 재무 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매출 관련해서 잠깐 살펴보면 현재 아직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유의해서 보셔야 될 점이고 이번 10월에 플러스미드 계약 체결한 거는 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1조 894억 원이고요. 지금 매출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퍼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 제약회사를 평가할 때 어떤 것을 보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카드 띄워놓을 테니까 듣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진척이 빠른 것들 순서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는 2016년도 12월에 협력 계약 체결하고 17년 9월에 글로벌 이상 진입을 시작을 해서 2020년 5월 18일, 즉 올해죠. 올해 초에 글로벌 이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메르스가 굉장히 오래 전처럼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4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백신은 개발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총 지금 보면 3년 정도 걸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결과 보고한 것을 보면 다 88% 혈청 전환 유도했고 바이러스 억제하는 중화항체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철이 지난 메르스도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는 4가지 의약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핵산 백신 2개 그리고 치료제, 감염 억제제 각각 하나씩 준비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진척된 것은 말씀드렸던 GLS-1200입니다. 앞서 보였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다 최적화 연구 임상 1상에도 못 들어갔고요. 그리고 전임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027은 지금 1상 끝났지만 1200은 지금 임상 2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백신보다는 이렇게 치료제나 감염 예방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 3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NIH에서 임상 1상을 돌입을 했고 첫 번째 참여자 투여를 완료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2번째 접종 후 12개월간 참여자 추적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도 일반인에게 투여되기까지는 최소 1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도 아직까지 백신이 나오지 않은 것이고요. 메르스에 비해서 코로나가 좀 더 중대하기는 해서 임상 1상 끝나면은 아마 바로 맞을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빨리 되면은 중간 결과가 나와서 좀 좋게 나오면은 좀 더 빨리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회사 입장으로는 오히려 감염 예방 혹은 치료제 쪽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게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감염 억제는 지금 4월 22일 날 특허 출원하고 현재 5월에 임상 2상 진입을 했고 현재는 절반 정도 종료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6월 26일 인터뷰를 살펴보면 지금 환자당 임상 기간이 총 6주라고 되어 있고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제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기존 축농증 치료제로 개발되어 오던 물질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9월 달에 절반 정도 종료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곧 임상 결과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 축농증 치료제로서 개발하던 작용 기전을 봐도 지금 해당 세균을 제거를 해서 근본을 치료할 수 있게 했다 하는 것을 봐서는 이와 마찬가지의 기전으로 코로나를 죽인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축농증 치료제로 사용되었던 만큼 코 스프레이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서도 지금 코에 뿌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신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감염 예방이었고요. 코로나 치료제로는 1027이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스톰 억제 치료제로 지금 현재 미국 임상 2상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출했어요. 10월 28일 날. 그래서 이 때문에 주가도 살짝 반등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빠르게 임상 2상 승인을 해줘서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성C형 간염에는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 6100과 6150이 있습니다. 6150은 재감염 예방이고요. 6100은 치료 예방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전임상 결과가 2017년도에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2017년도 1상이 9월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감염 예방 1상이 2018년도 2월 초에 승인이 되었고요. 18년도 9월에 재감염 예방 1상 첫 접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회사 파이프라인 페이지에서 다시 보시면 6100은 현재 임상 1상 진행 중, 6150은 임상 1상 끝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위의 기사는 2018년도 첫 접종자가 나타나고 난 뒤에 나온 기사인데 현재 2019년도 이상 연구 단계 진입을 하겠다 했는데 1상은 끝났지만 2상은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직하는 좀 아프리카 쪽에서는 많이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몇 명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 1월에 개발 시작을 해서 6월에 임상 승인을 받고 바로 추가 임상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거버먼트는 모든 임상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로컬로 진행하는 것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약물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임상은 2017년도, 그리고 두 번째 임상은 2018년도에 종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효과는 14주 후뿐만이 아니라 60주 후까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1년이 52주니까 1년 이상을 지켜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자가 포함이 되어서도 한 1년 이상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 6월과 2017년도 12월에 끝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기사의 경우에는 다른 거니까 빼시면 되고요. 지금 기술 양수를 2017년도 4월에 하고 지금 2018년도 6월에 한국 특허 등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예방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지금 2018년도 6월 29일에 특허를 출원을 하였고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범용 독감 예방 백신의 경우에도 아직 감염 동물 모델에서만 100% 예방 능력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 이유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상포진 DNA 백신은 2017년도 3월 31일 날 한국 특허 등록을 진행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무언가 임상을 진행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서 현재 이거를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약간 의심스럽고 유방암의 경우에도 현재 특허 등록을 진행을 하였으나 2017년도에 아직까지 임상 관련해서는 이야기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원생명과학이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HPV 유발 암 치료제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아웃을 2015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노비오 소송입니다. 이노비오는 VGXI랑 굉장히 면밀하게 같이 파트너로 진행을 했던 회사인데 갑자기 소송을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진원생명과학을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투자의 좋은 시그널은 굉장히 많은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코로나 예방약이 출시가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진원은 IR 자료도 없고 어떻게 임상이 진행되는지 정보 공개가 굉장히 제한적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팔로우업을 굉장히 면밀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노비오 소송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원생명과학의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이 다음 영상은 다양한 의약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를 분석하기를 원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